안녕하세요. 일본 돋보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1본 대한민국 민단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아픈 과거를 알리는 작은 사명감을 가지는 제1동포 정보 시간으로서 역사 속 인구의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일본의 다양한 정보 제공에 열심히 하라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동포 분들을 인구 변천사를 확인하기 전에 좀 넓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주 이민 역사는 150여 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양한 곳으로 떠나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우리 제1동포는 총 얼마나 될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약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구수에 비하면 대단한 숫자라고 합니다. 자랑인지 슬픈 현실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역사 속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750만이라는 이 숫자는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견줄 만큼 큰 규모라고 합니다. 국가별 제1동포 분포를 1만 명 단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가 328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북미 278만 명, 유럽 68만 명, 남아시아 태평양 59만 명, 중남미 10만 명, 중동 2만 명, 아프리카 1만 명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4만 6,982명으로 가장 많고, 2위는 중국으로 246만 1,386명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를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국적은 33,939명이고 한국 국적은 45만 7,772명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민단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적이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국적 또한 다양한 일본의 북한 압박 정책과 북한 국적 젊은 층의 현실적 판단으로 한국 국적으로 변경이 많아졌습니다. 해방 후 북한 국적자가 한때 더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현격한 힘의 균형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제1동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일본에 사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1동포 역사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제1동포들의 헌신과 노력은 아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아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1동포 역사를 아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1동포 인구 변천사. 이 자료는 민단중앙본부 뒤편의 부대시설로서 제1한인 역사자료관에서 발췌한 기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 자료는 약 2010년 전후의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큰일, 제1동포의 발생과 인구 동태. 작은 1, 인구 변동. 제1동포의 인구 변동은 역사가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일 병합 또는 합방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듬해 1911년에는 2,527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숫자지요. 해방 당시는 약 150만 명을 가정하면 말입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으로 한반도는 인적 식량 면에서 병참 기지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군인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는 군국화가 짙어졌습니다. 만주사변을 거치고 중일전쟁이 본격화하는 국가총동원법, 국민동원계획, 징용령, 징병령이 한국 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부터 해방까지 불과 5년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징병도 있었으나 경제적 목적의 밀항도 많았습니다. 2. 질적 변화. 1910년대까지는 적은 숫자였으나 대부분이 유학이나 상용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하의 수탈도 있었으나 조국에서의 생활고로 인한 노동력으로 일본에 건너오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자 생활고와 징용 등 전쟁 수행 등이 혼재했습니다. 큰 2번 인구 변화 문제. 작은 1 귀국자. 해방을 맞아 약 100만 명이 귀국을 서두르게 됩니다. 체류자는 1946년에는 약 50만에서 60만 명으로 격감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1947년부터 실시됩니다. 그러나 유령 등록이 많았습니다. 등록 수의 정착은 6.25 동란이 끝난 뒤 1955년 정도부터입니다. 1947년부터 55년까지 숫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등록자 수가 많았던 때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참고 말씀입니다. 순수 한국 국적의 신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뉴커머가 이때가 급속히 증가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2 북송동포.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사업으로 약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귀국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자도 59년에서 2년 사이에 약 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북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겠죠. 작은 3 귀화자. 누계 약 36만 명이 귀화를 했습니다.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1960년대는 연간 약 3,000명 규모 추이로 귀화를 했고 1970년대는 4,000에서 5,000명, 1980년은 5,000명 규모, 199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서는 1만 명을 돌파했고 2005년까지는 1만 명 전후였습니다.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5,000명대입니다. 혼인에 의한 변화. 1975년경까지는 결속력이 강해서 동포 간의 결혼 건수가 약 절반이 되었으나 점점 낮아져 87년에는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89년 이후 동포 간 결혼이 18에서 12%, 2001년에는 10%까지 감소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10%를 밑도는 동포 간 결혼이 되었습니다. 1985년 일본의 국적법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본 국적이 있으면 출생하는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1984년까지는 출생자가 연평균 1만 명 있던 것이 85년 이후 연평균 5,000명 정도로 감소하고 최근에는 1,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4년은 제일동포가 68만 8,000명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6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귀화자와 사망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법 영향이 컸습니다. 국적법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 정부의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동포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3. 동포의 거주, 직업 분포. 작은 1. 거주. 긴키지방.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약 7개県을 긴키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절반 가까운 교포들이 거주하고 관동지방, 도쿄를 중심한 그러니까 수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긴키 약 40%, 관동이 약 37%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직업. 제일동포의 직업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무직에서는 약 30%, 판매업이 약 2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 기능공, 생산, 공학, 일반 노동자는 감소하며 일본의 직업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큰 4. 인구 구조의 변화와 세대 교체 그 의미.
작은 일, 세대 구조. 1세, 제일동포 1세라고 하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5%로 80세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2세, 약 41%, 50세 이상으로 추정. 3세, 약 45%, 49세 이하로 추정. 4세, 약 9%, 19세 이하로 추정. 작은 이 재류 자격, 특별 영주자는 지난 10년간 약 11만 명 감소. 일반 영주자는 지난 10년간 2배로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추가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밀항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일본의 국력이 언제부터 조선보다 앞섰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400년 전의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앞섰을 것이라는 설은 대체적으로 여러 책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때 잡아간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데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일본의 환경 때문에 오기 싫어서 모여있다가 도망치기도 하고, 혹자는 조선에 도착 후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밀항해서 일본으로 많이 갔다는 기록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660년 전후 백제가 망할 때 전후에 이미 일본의 국력이 한반도의 국력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당시 백제를 응원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배를 만들어 현해탄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현대에도 크게 틀리지 않으나 군대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일동포정보 역사 속 인구의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초가을의 태풍이 많이도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태풍을 못 오기는 할 수 없어도 모두 만반의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